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12월 한 달 동안 가수 길려원의 수입이 왜 업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현재 행사비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는지를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길려원은 트로트 시장에서 조용히 성장하는 실력파 가수로 평가받았지만 12월에 들어서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말 특수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그의 이름은 전국 각지의 행사 기획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카드가 되었고, 일정표는 빈칸을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단순히 행사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길려원을 부르는 쪽에서 먼저 조건을 상향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 시장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현상으로 그만큼 길려원의 현재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 행사 관계자는 길려원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관객 규모와 티켓 판매 예측치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이 하루에 한 건, 많게는 2건까지 이어지는 스케줄 속에서 길려원이 실제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업계의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한 달이라고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길려원의 무대 장악력, 라이브 안정성, 그리고 관객 반응까지 모든 요소가 12월을 기점으로 한 단계 위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곧 행사비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길려원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단기간의 반짝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상승 곡선의 시작인지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수입 쇼크는 그 결과일 뿐, 진짜 이야기는 그 이전과 이후에 숨어 있습니다. 길려원의 현재 몸값을 이해하려면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지점까지 올라왔는지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길려원은 데뷔 초부터 화려한 이력이나 대형 기획사의 후광을 등에 업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무대 위에서 실력을 쌓으며 지역 행사와 소규모 공연을 중심으로 경험치를 축적해온 전형적인 현장형 가수에 가까웠습니다. 초기 트로트 시장에서 길려원의 이름은 폭발적인 화제성보다는 안정감 있는 라이브와 성실한 태도로 천천히 알려졌습니다. 행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무대 사고가 거의 없는 가수, 관객 연령대가 넓은 가수라는 평가가 먼저 돌기 시작했고, 이는 곧 재섭외로 이어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길려원의 강점은 한 곡이 아니라 전체 무대를 끌고 가는 균형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무대 경험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나타났습니다. 관객의 반응을 읽는 속도, 현장 분위기에 따라 선곡과 멘트를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라이브 음정의 안정성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길려원은 단순한 출연 가수가 아니라 행사 전체의 완성도를 책임질 수 있는 카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이미지 관리였습니다. 길려원은 과도한 노출이나 논란성 이슈에 기대지 않고 음악과 무대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점은 연말 행사 시장에서 특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가족 단위 관객이 많은 연말 무대 특성상 주최 측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의 가수로 자연스럽게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쌓이면서 길려원의 이름은 어느 순간부터 안전한 선택이 아닌 흥행을 보장하는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수치로 드러난 시점이 바로 12월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노력과 축적된 신뢰가 한꺼번에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길려원의 12월 일정이 실제로 얼마나 빽빽하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스케줄이 왜 업계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서며 길려원의 일정표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참고 자료처럼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연말 시즌에는 트로트 가수들의 스케줄이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길려원의 경우는 그 밀도가 다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날짜가 채워진 정도가 아니라 이동거리와 무대 난이도까지 고려하면 거의 한계에 가까운 일정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하루에 한 건으로 끝나는 날이 드물었다는 점입니다. 낮 시간대에는 지역 행사나 기업 초청 무대, 저녁에는 송년회나 대형 연말 행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체력과 라이브 안정성이 동시에 검증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스케줄이며 주최 측이 그만큼 길려원의 무대 완성도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행사 기획자들 사이에서는 길려원을 섭외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일정이 빼곡히 차 있었고 한 번 놓치면 대체 날짜를 잡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행사에서는 기존 예산을 상향 조정하면서까지 길려원을 고집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행사비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행사 성격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지방축제나 지역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송년회, 관공서 행사, 그리고 비교적 까다로운 무대 조건을 요구하는 초청 공연까지 고르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길려원이 특정 유형의 무대에만 강한 가수가 아니라 어디에 세워도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카드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촘촘하게 짜인 12월 스케줄은 단순한 바쁜 한 달을 넘어 길려원의 시장 가치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지표로 작용했습니다. 일정이 많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무대가 실제로 성과와 만족도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관객 반응과 주최 측의 재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길려원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단계의 섭외 리스트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수요와 신뢰가 실제로 얼마의 행사비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왜 업계를 놀라게 했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길려원의 현재 행사비를 둘러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기존 트로트 시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경력과 인지도를 갖춘 가수라 하더라도 행사비 상승에는 분명한 한계선이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12월을 기점으로 길려원의 경우 그 기준선이 의미를 잃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길려원의 행사비는 단순한 인상 수준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이전에는 행사 규모와 지역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던 조건이 연말로 갈수록 최소 기준선이 설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섭외 측에서 가격을 깎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건을 맞추기 위해 내부 예산을 재조정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길려원의 행사비가 단순히 출연 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무대 준비, 리허설 참여 여부, 현장 관객과의 소통까지 포함한 전체 퍼포먼스 패키지로 평가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가수들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길려원의 이름이 포함된 행사 기획서는 자연스럽게 상위급 라인으로 분류되었고, 이는 다시 행사비 상승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길려원의 경우 연말 시즌에 흔히 발생하는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무리한 요구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정성은 주최 측 입장에서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비용 대비 리스크가 낮은 선택지로 인식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사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섭외 문의가 줄지 않는, 오히려 더 몰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길려원의 행사비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의 현재 위상을 상징하는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 수준이 일시적인 연말 프리미엄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점의 시작인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지금의 행사비가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렇게 형성된 12월 수입이 길려원의 커리어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상승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길려원이 만들어낸 수입 구조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연속된 고밀도 스케줄, 상향 조정된 행사비, 그리고 섭외 경쟁까지 겹치며 형성된 결과는 길려원이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시즌 반짝 상승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12월 이후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입니다. 연말 특수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행사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길려원의 경우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연초 일정에 대한 문의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조건 역시 12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길려원의 현재 행사비가 일시적인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선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길려원의 브랜드 가치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객 반응, 주최 측 만족도, 그리고 재섭의 비율까지 모두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행사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12월 수입은 결과일 뿐 진짜 자산은 그 이후에도 유지될 신뢰와 선택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길려원은 향후 행사 섭외 시장에서 단순한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일정과 예산을 먼저 맞추고 고려해야 하는 기준점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12월을 통해 그 가능성은 충분히 증명되었고 업계는 그 변화를 빠르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충격을 받았던 12월 수입의 핵심은 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길려원이 이제 어느 위치에 올라섰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아직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 즉 길려원의 12월 수입이 왜 충격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되었는지를 보다 현실적인 구조로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길려원의 12월은 단순히 행사 횟수가 많은 달이 아니라 행사 하나하나의 단가 자체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선 시기였습니다. 연말 시즌 이전까지만 해도 길려원의 행사비는 트로트 중견급 가수 라인에서 형성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러나 12월에 접어들며 이 기준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섭외 문의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일정 조율 자체가 어려워졌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행사비의 하한선이 설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일부 특수한 행사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섭외 기준으로 굳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길려원의 12월 하루 수입이 과거 한 달 수입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는 날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연말 시즌 특성과 길려원의 위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하루 한 건이 아니라 2건 이상 소화한 날. 이동거리와 무대 조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고 난이도의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완성도가 유지되었다는 점은 추가 프리미엄이 붙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12월 연말 행사 시장에서 길려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가수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최 측은 단순히 비용을 비교하기보다 결과를 우선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사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조건에 가까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트로트 행사 시장에서 매우 드문 변화입니다. 결과적으로 길려원의 12월 수입은 단순 합산 금액을 넘어 그의 현재 시장 지위를 명확히 드러내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입이 외부 변수나 일회성 이슈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대 신뢰도, 관객 반응, 일정 소화 능력, 그리고 주최 측 만족도가 동시에 작동하며 만들어낸 구조였기 때문에 연말이 끝난 이후에도 그 여파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다음 12월이 아니라 그 사이의 시간입니다. 길려원이 이 상승 곡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지금의 행사비와 수입 구조는 더 높은 단계로 재편될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기준점으로 고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미 한번 증명된 가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2월 수입에 모두가 놀랐던 이유는 숫자 때문이 아니라 그 숫자가 보여준 변화의 방향성 때문이었습니다. 길려원은 이제 성장 중인 가수가 아니라 이미 결과로 말하는 위치에 올라선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할 것은 길려원의 12월 수입이 단순히 한 달짜리 기록으로 남을지 아니면 커리어 전체를 바꾸는 분기점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내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길려원의 12월이 우연이나 외부 변수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길려원의 사례가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상승 과정이 매우 단계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제성이나 논란, 혹은 특정 방송 한편으로 몸값이 폭등한 구조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무대 신뢰도가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며 폭발한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은 거칠 수 있어도 완전히 이전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길려원의 12월 이후를 바라보는 행사시장의 태도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일정이 가능한 가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길려원의 일정에 맞춰 행사 날짜와 예산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가수가 시장의 기준점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2단계에 올라선 이후에는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려원 본인의 선택입니다. 행사비와 수입이 급격히 상승한 시기일수록 무리한 일정 확장은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길려원은 단기 수익 극대화보다는 무대 완성도와 신뢰 유지를 우선해왔고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현재의 상승 곡선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길려원의 이름이 하나의 레퍼런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규 가수나 중견 가수의 행사비를 책정할 때 길려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나누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영향력이며 시장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12월 수입 쇼크는 결과이자 신호였습니다. 길려원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진 이름이 되었는지를 숫자로 보여준 사건이었고 동시에 앞으로의 기대치를 새롭게 설정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길려원은 더 이상 비교 대상이 필요한 가수가 아니라 비교의 기준이 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금액은 자연스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을 통해 형성된 인식과 위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길려원이 앞으로 어떤 무대를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커리어를 이어가느냐에 따라 지금의 수입 구조는 더 큰 확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안정적인 장기 구도로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던 12월 수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길려원의 이름은 이제 행사 시장에서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